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사건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쪽의 변론을 들으시고 문자로 판결을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 유튜브 접속자가 지난주에 기록을 깨고, 그러니까 기록을 경신하고 지금 계속 하향세라는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라디오 들으시던 분들이 잠깐 이제 얼굴 확인하러 오셨다가 궁금하니까. 확인 다 하신 분들은 얼굴 다 알아서 아니에요. 다시 잘 봐주세요. 아니, 라디오 들으시는 분은 편하게 라디오 들으시면 되고 원하는 매체의 폭을 넓힌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하여튼 꼼꼼한 노상국님. 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뭔가를 항상 적고 있으면 뭔가를 이렇게 딱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내가 보여드릴게. 이번에 안 적었어요. 인정. 이번엔 인정. 원래 항상 많이 적으시는데 딱 보니까 안 적었네요. 당연히 적었다고 생각하고 인사나 하세요, 백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자기 할 일을 좀 해. 나한테 신경을 좀 꺼주세요, 진짜. 아니, 근데 저는 두 분한테 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앞에 다둥이 엄마 인터뷰가 네. 있었잖아요. 악플이 정말 방송에 차마 소개하지 못할 정도의 악플 세례를 받은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된 이 어머님 들으시고, 김영광님은 고소 잘하셨습니다. 악플러들 뜨거운 맛 봐야 합니다 이러셨고, 가수명수님 노변 백변님 화이팅이시구나 이분은. 그리고 그런 거 왜 크게 안 그런 걸 읽으세요? 좀 제일 잘 읽어주세요.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궁금한 게, 많이들 궁금해하신 게 햄스터냐? 이 댓글이 제일 충격적인데 왜 이거는 경찰에서 신고를 안 받아주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청취자들도 이해가 다 안 가신다는 거예요. 햄스터냐? 이게 어떻게 악플이 아닌가? 그동안에 사실은 그렇게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 귀여운 이미지 아니었어요? 아 근데 그거보다 이거는 100% 모욕죄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되긴 돼요. 사실. 100% 되는데 이건 제 추측인데요. 이제 이게 악성 댓글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달려서 여러 가지를 고소를 하는 상황이 되면 경찰 입장에서도 좀 선별할 수는 있어요. 정도가 좀 센 것들만 좀 추려가지고 그 부분만 한정해서 하자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도 고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악플러들 고소를 하다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고 이거는 모욕이 안 됩니다라고 했다면 그거는 그 경찰분이 명백하게 잘못한 겁니다. 아니, 그렇죠. 혹시 주어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래서 안 받았나? 저는 그 생각도 글을 했는데. 보고 단 거기 때문에 주어 없어도 상관없어요. 햄스터냐는 당연히 이 게시글에 이 어머니나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명백하게 모욕죄가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게 해석하면 경찰이 너무 많으니까 추리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빼자. 120개 가져갔는데 67개만 접수했답니다. 그러니까요. 대략 이제 그렇게 줄여서 빼는 거, 이게 상대적으로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햄스터라고 한 사람은 그럼 처벌 안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근데 그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그걸 고소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햄스터라고 하는 것을 모욕으로 여긴 예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조금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모욕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때. 그러니까 이게 좀 법리적으로 여러 해석이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그거보다는 햄스터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 여기서 상당히 모욕적으로 쓰인 건 맞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는 원래 보지 않았던 것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 같은 의견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노 변호사님까지 또 해석하면 이럴 수도 있는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다 보니까 경찰은 안 받은 거다.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저는 제일 모욕적인 게 그거 같아요. 햄스터냐. 그러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 짐승이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애 낳는 기계냐 이런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아기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저출산 국가라고 나라에서도 그러는데 해도 너무하죠. 그러니까 말씀들을 너무 심하게 하세요, 솔직히. 얼굴 안 보인다고 이러면 정말 안 됩니다. 하여튼 이 얘기 잠깐 좀 여쭙고, 사실은 두 분이 나오면 제가 잠시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정치자금법. 노회찬 의원 얘기를 잠깐 우리가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지금 방송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패널들도 그렇고 이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각각 좀 다른 해석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한번 좀 정리를 우리가 재판정에서 하고 갔으면 좋겠다. 노회찬 의원의 유서를 보면요. 2016년 그러니까 총선 직전 3월에 4천만 원을 드루킹 측의 도모 변호사, 동창입니다. 동창한테 받았다. 경공모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거고 대가가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걸 합법적으로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걸 나는 후회한다.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가가 없는 정치 후원금이면 신고만 하면 그 순간부터는 합법적인 돈, 아무 문제가 없는 돈이었는데 왜 노 의원은
신고를 안 했는가. 이게 아무래도 저는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에요. 일단 정치 후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된 그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원회를 통해야만 돼요.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 그러니까 사적인 후원회 이런 거 말고 선관위에 등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경공모는 안 되고 개인으로 일단 후원해야 되고. 뭐 단체 이름으로도 사실 원래는 가능해요. 그래서 후원금 쪼개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단체 이름으로도 가능하기도 한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당시에는 아마 그 노회찬 의원이 그때 그러니까 자격 상실이었잖아요. 떡검 사건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2016년 4.13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시기였는데 아마 등록 같은 거를 안 했거나 그 선관위에 후원회를 등록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원회를 공식적으로 등록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면 이제 노 의원과 별개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보자면 그렇죠. 원외 인사를 할지라도 그리고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1억 5천만 원까지 선거가 있는 해 예비후보 등록하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합법이다. 거죠. 다만 거기에 한계가 있는데 개인이 어떤 사람이 후원할 때 한 정치인한테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총 2천만 원까지. 총 4명까지. 4명까지 할 수 있는 거. 그럼 나는 아니요. 근데 이게 또 약간 틀려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를 후원하는 경우는 1천만 원까지. 대통령은 좀 다르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 그럼 제가 노영희 후보, 백성문 후보한테 하고 싶어요. 1,000만 원씩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안 되는 거네요. 500만 원씩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500만 원. 1인당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쪼개기 후원금. 그렇죠. 나랑 제 친구랑 야 500씩만 하자. 내가 이거 돈 줄 테니까 500씩 내 1,000간 주고 우리가 나눠서 하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쪼개기 후원금입니다. 근데 처음에 도모 변호사한테 돈을 받았을 때 그게 경공업 회원들이 다 십시일반 모아서 준 거다. 이런 말을 명확히 들었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도모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 좀 도와주마라고 해서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해서 큰 돈을 주었을 가능성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못했다가 내지는 그 당시 후원회를 공식적으로 등록도 안 시켜서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거는 사실 등록해서 하면 되는데 내지는 십시일반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유서에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실. 그렇군요.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셨어요. 왜 신고 안 했을까? 이런 거고 정치자금법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도 참 안타깝고 비통하다는 문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형중님, 조국 수석 흐느끼는 장면에서 많이 울컥하셨다는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잔치국수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진짜 그것도 너무 조롱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혐오 표현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 노회찬 의원 관련해서도 혐오 표현이 어제 막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인간의 예의를 지키자. 우리 인격살인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 들었습니다. 자, 기운내서 우리 재판정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정 주제도 간단치가 않고요. 벌써 문자가 들어옵니다. 오늘 재판정 주제는요. 주 52시간 근무제 시작이 됩니다. 회식 시간도 근로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가 아닌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차게 치는지 여러분. 너무 세. 깜짝 놀래요. 그죠? 이렇게 쳐도 조그맣게 나가더라고요. 팔 아프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칩니다. 오늘 주제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예요? 52시간 근무제 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이제 주당 40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 12시간 포함해서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를 해야 하죠. 그 이상은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과연 근로시간이냐 이게 좀 애매해요. 애매한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중에 제일 궁금해하는 거 1번이 회식이에요. 회식. 이게 어떻게 보면 회식은 강제로 참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회식은 그냥 결속을 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이 노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기 먹으러 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가기 싫은 걸 가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고용노동부가 정해줘야 되잖아요.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를 알아야 이게 근로시간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근로를 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이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회식 같은 경우는 노무제공과 관련이 없고 구성원들 결속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지어 사용자가 꼭 참석하라 강요했더라도
그 정도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회식은 그러니까 노무 제공이 아니다라고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노무 제공이란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회식은 근무 시간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거예요. 얘기하면 네. 회식은 노는 거다. 근무 시간 50시간에서 빼라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재판 정위에 다시 한번 따져보자고 올린 겁니다. 노 변호사님.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사실은 근로자가 회식이나 이런 걸 하고 나서 집에 가다가 뭐 사고가 났어요. 예. 다 산재나 재해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업무상 재해로. 판례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퇴근 때 회식에서 뭐 술 먹고 노래방 가다가 나중에 집에 가다가 사고 난 경우도 다 인정을 해주는데 그렇다면은 이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부에서 말하는 가이드라인은 사내 교육을 받거나 워크숍, 세미나 이런 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된다. 근데 접대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근로시간 이외에 접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나 최소한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이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랑 관련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도 미리미리 그건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회식이 업무랑 관련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야 이거는 내 근무 시간이구나 아니구나 가야겠구나 그러니까요. 말아야겠구나 결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게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요. 접대하다가 혹은 회식하다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요. 산재로. 그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러니까 기존의 법원의 태도 같은 것들하고도 일맥상통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모순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설명들을 배경으로 해서 두 분 변호사의 의견을 들을 텐데 오늘도 저희가 임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불만 있으시다고 사무실로 전화하지 마시고요. 백 변호사님 어느 쪽? 일단 이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어느 회식까지가 근로인지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그 애매하잖아요. 그럼 회식할 때마다 사용자를 그러면 고소 고발할 겁니까? 그리고 이걸 처벌하기 시작하면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친목 도모를 위한 저녁에 밥 먹는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삭박해진다. 각박해진다. 이거는 회식은 친목이라고 봐야 되고 이건 근로시간으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이건 명확성 원칙에 반해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회식은 뭐 좀 애매한 것들이 있다 치더라도 근무 시간에서 빼는 게 맞다. 백 변호사님, 백변 뭐 빼자 뭐라고 해야 돼요? 빼. 방 빼. 노는 거 뭐 이렇게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전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사실 회식을 왜 합니까? 다 같이 잘 먹고 서로 즐겁게 일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간은 전부 다 뺀다 그러면 요즘 안 그래도 개인주의적이고 그냥 나 혼자 좀 지내는 거를 더 편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혼술 혼밥.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면 오히려 더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일단 회식은 무조건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면 5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회식에 참석을 할 수가 있고요. 고용주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뭐 회식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52시간 안에 포함을 시키면서 뭐 친목도 다지고 회사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근로 분위기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잠깐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근무 예쁜 노변으로 해주세요. 그렇죠. 어깨 비웃어요. 왜 조롱하지 말라고. 조롱하지 말라고 좀 전에 그랬는데. 웃기만 했는데. 멋진 백변 예쁜 노변도 환영합니다. 여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유튜브로도 보내는 것도 집계 가능한가요? 예, 집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일단 노 변호사님 얘기는 참 달콤합니다. 달콤해요. 듣기에는 좋아요. 듣기 좋죠. 아니 회식도 다 근로시간에 포함해 주면 이제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식을 하면 이제 제가 보기엔 금요일부터는 근무를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거의 그 정도가 된다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나중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사용자가. 그때부터는 살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회식을 갔다가 이거 회식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하던데 그렇게 되면 그런 고소고발도 많아질 수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아까 업무상 재해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모든
회식에서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사업주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회식들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주는데 거기서 끝나고 2차 친구들끼리 놀러 갔다가 그 부서에 친한 사람들끼리 놀러 갔다 사고 나면 인정 안 해줍니다. 아, 사업주 빠지면 인정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산재로? 애매해요. 그러니까 산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업무의 연장선상을 볼 수 있는지 그거는 지배 감독하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이건 별개 문제예요. 마치 지금 노 변호사님은 회식을 이 근로시간에 포함 안 시키면 업무상재도 안 된다는데 그거는 별개로 판단하는 문제고 이 회식과 이 근로시간의 문제는 명확성의 원칙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다가 또 결정적으로 이게 회식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면 노 변호사님 얘기처럼 아 친목 따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회식 참여하면 참 좋은데 회식이 사라집니다. 회식이 사라져. 하긴 회식하다가 딱 애매하거든요. 한 시간만 해야지 이런 고깃집에 갔는데 이게 2시간, 3시간, 4시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용주, 사용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다 보니 회식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변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 변호사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37조 1항에 업무상 사고 유형이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가 있어야지만 뭐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배 감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나 사고에 해당되는지가 명확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자꾸 이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식. 이거는 고용노동부의 뭐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써서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만들면 된다. 어떤 경우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써놓으면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여러분 회식 얼마나 하세요, 솔직히? 우리 백 변호사님 사무실 회식 거의 안 와요. 우리 사무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알아요. 회식 좀 하는데요. 제가 알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회식을 그렇게 많이들 사실 하지는 않아요. 문화가 많이 요즘은 옛날처럼 막 강요해서 너 꼭 와야 된다 이렇게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지는 뭐 꼭 필요한 경우 2번, 분기별에 한두 번 정도 그것이 필요할 경우에 2-3시간 정도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런 것도 뭐 초과 근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근로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요, 진짜로? 해요. 나쁜 사람들 많이 보셨구나. 그게 아니. 근데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려하는,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우려하는 것처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노 변호사님이 그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요즘에 회식 문화는 강요하지도 않고 참석하기 싫으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근로시간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회식이 아니라 그냥 이 부서 내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는 거예요. 그런 거는 느낌이. 그거는 회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지금 노 변호사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거의 오늘 회식 전부 전원 참석 이렇게 하면 그런 건 근로시간 인정해 주자인데 저도 그런 걸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럼 어디까지? 그거 가이드라인 지금 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걸 가이드라인이 쉽게 정해지면 아까 업무상 재해 가지고도 그 회식 이후에 사고 난 경우 그게 왜 소송까지 가겠어요? 어렵다. 이거 참 그게 어렵다. 왜 소송까지 가겠어요? 문자 볼게요. 청취자 문자 보겠습니다. 회식은 업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6267님.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회식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회식은 노동시간이다. 그러니까 달콤하다니까요. 그건 인정. 6267님. 그럴듯하네요. 6267님. 반면에 9941님. 회식하면서 일 얘기하는 시간이 회식을 하면서 일 얘기만 한다면 그건 근무 시간이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식하면 일 얘기 전혀 안 해요. 직원 생일이 회식 날이래요. 이분 회사는. 그러니까 거기도 근로시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회식은 그냥 회식이다. 잔치다. 생일 파티다. 이런 생각이세요. 당연히 근무 시간에 포함해야 됩니다. 김민숙님 같은 의견도 있습니다. 회식으로 소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차라리 집에서 찬밥에 물 말아 먹는 게 속 편합니다. 그러므로 김민숙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저는 고기 먹는 게 낫습니다. 저도요. 이분은 그래서 회식은 업무다 이렇게 보시는 반면에 임형중님. 월급쟁이 회사원 25년 차입니다. 회식도 종류가 많지요. 회식은 자유의사로 참여하게 하는 분위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회식은 그러네요. 회식은 그래서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들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몇 대 몇인가요? 마무리 좀 지어볼까요? 여러분 마지막 문자들 레인보우, 카톡
유튜브 자유롭게 좀 보내주십시오. 힘을 내세요. 달콤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힘을 내세요. 자, 두 분에게 마지막 변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정말 회식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면 너무 달콤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생긴 후폭풍이 훨씬 두려워요. 아까 조금 전에 저 그 문자 기억나네요. 우리 회사는 생일 파티를 회식으로 합니다. 예. 앞으로 그 생일 파티가 사라집니다.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달콤함보다는 생기는 혼란을 막는 게 더 우선이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회식은 참여시켜드리고 싶지만 근로시간을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노 변호사님? 아니면 업무 끝나고 생일 파티 안 해주고 싶은 사람 있는데 사람들이 막 우아해가지고 생일 파티도 꼭 해야 돼요라고 해서 강요한다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싫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회식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구성원들이 전부 다 좀 더 마음을 다잡고 행복하게 살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좀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포함시키는 게 맞다. 여러분들 의견이요. 오늘 팽팽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오차범위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오차범위 내에서. 오차범위 아니죠. 크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오차범위 맞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커요. 제가 수학을 잘못해서 산수를 잘못해서 외치겠습니다. 52시간 근무제 이제 지금 계도 기간이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식은 근무 시간에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59대 41. 이렇게 나오고 오차범위 넘어가는 것 같네요. 59%대 41%로 회식은 업무가 아니다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겁니까? 네, 맞네요. 예.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오늘 당연히 제가 질 줄 알았거든요. 그 얘기 맨날 해. 아니 내용이 약간 그렇잖아요. 회식을.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청취자분들께서 달콤함에 속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청취자 황태식님 같은 분 그렇게 되면은요. 근로 시간으로 이걸 넣어버리면 주변 음식점 다 망합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하나 있겠네요. 왜 거기 가서 하면 되잖아요. 회식이 없어질 거다. 왜 망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하세요. 예, 오늘 라디오 재판정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예쁜 노변, 멋진 백변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두 글자씩은 벌써 주신 분들께 두 분이 감사드리면서 화기애애한 나 귀여운 노변으로 할래. 귀노 이렇게요? 재판정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